소리뉴스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 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벌어진 가운데 현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19일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모 한인마트는 전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샬럿과 파인빌 지점 폐점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파인빌 지점은 관세국경보호청이 15일에서 16일 현지에서 총 130명을 체포하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된 곳입니다. 남사라 샬럿 한인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민당국의 당초 목표는 남미계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잡화점이었으며 남미계 한 명이 단속 요원을 피해 인근 한인마트로 도주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인마트와 사업장은 아직 이민당국의 표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마트에서 한인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이민조사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한인 인구는 약 3만 5천여 명, 샬럿의 한인 인구는 7천여 명으로 각각 추산됩니다. 샬럿 한인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현지 한인들에게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단속 시에는 영장을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에게 연락해 조언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 회장은 단속이 벌어진 15일 샬럿 한인사회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안전하게 개최했으며 한인들의 피해도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2달 만에 샬럿에서 비슷한 이민 단속이 벌어지니 한인들이 조심하고 있다며 이곳 한인들은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남 회장은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이 이번 주말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추가 단속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현지 한인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현지 언론 K보이스의 김선엽 대표는 한인들 사이에 다음 단속 대상은 랄리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 지역에는 유학생 등 단기 비자 소지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19일 안전공지를 통해 한인들에게 여권, 비자, 영주권 카드 등 신분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특이 상황 발생 시 총영사관 긴급 전화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우정국이 우편규제위원회에 배송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며 2026년 1월 18일부터 주요 우편, 소포 서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USPS 이사회가 승인한 인상률은 프리오리티 메일 6.6%, 프리오리티 메일 익스프레스 5.1%, 그라운드 어드밴티지 7.8%, 펄스 셀렉트 6% 등입니다. 반면 지난 7월 73센트에서 78센트로 인상된 포에버 우표 가격과 정기 우편 서비스 요금은 추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USPS는 밝혔습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정은 공공서비스 사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활성화의 일환이라며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 6일 이상 우편물 소포 배송이 가능한 전국적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상안은 우편규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 발표는 USPS가 202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공개한 날과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USPS의 통제 가능 손실은 2024년 18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8억 달러로 9억 달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의혹 제기로 정치적 부담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앱스타인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안 서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전날 하원에서 찬성 42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전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에 동의해 별도 표결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송부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에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 자료들은 법이 제정된 후 30일 이내에 검색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공개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피해자 이름이나 공개될 경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안에 중대한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모든 자료의 공개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망장자 앱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앱스타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리스트가 존재한다거나 그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도 이 사안에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미국 정재계를 비롯한 글로벌 인사들의 연루가 드러날 경우 새로운 정치적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에는 앱스타인 사망 배후에 딥스테이트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했으나 재집권 뒤에는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행정부가 진실을 은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지지층이 동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공공연히 어울렸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글에서도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앱스타인 파일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어디에서 가장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보 플랫폼 월렛 허브는 미국 13대 주요 리테일러에서 나온 3,100여 개의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비교해 평균 할인율이 가장 높은 매장 탑5를 발표했습니다. 월렛 허브 애널리스트 침 루포는 광고와 프로모션이 넘쳐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실제로 어느 매장이 진짜 할인을 제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상가 대비 실질적인 할인폭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JCPenney가 가장 높은 평균 할인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남부지역 대표 백화점 벨크가 2위, 이어 의류 생활용품 중심의 콜스가 3위에 올랐습니다. 또 전통적인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도 상위권을 지켰으며 가정용품과 공구 등이 주력인 홈디포가 유일하게 탑5에 포함된 홈 인테리어 매장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료가 가전부터 의류, 생활용품까지 품목별 최적 매장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추수감사절 이후 본격 시작되며 다수의 매장이 이미 사전 할인 행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 랭킹 22위를 유지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에서 대회 사상 처음으로 포트2에 배정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은 20일 발표된 피파 남자 랭킹에서 지난달 순위인 22위를 지켰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14일 볼리비아에 이어 18일 가나와 친선 경기를 치러 모두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피파는 이번 랭킹이 현지 시간 20일 스위스 추리히의 피파 본부에서 열릴 북중미 월드컵 플레이오프 토너먼트와 유럽 플레이오프 대진 추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할 팀들의 포트 배정 등을 포함해 이번 랭킹이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은 오는 12월 6일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피파가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이번에 발표된 세계 랭킹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 포트 배정의 바탕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한국의 11월 피파 랭킹은 본선 진출이 확정된 42개국 중 20번째입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은 본선 참가국 48개국을 12개국씩 4개의 포트로 나눠 진행합니다. 공동 개최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피파 랭킹 상위 9개국이 1번 포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12개국이 2번 포트에, 그 다음 12개국이 3번 포트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와 피파 랭킹
1위에서 9위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이 1번 포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 2번 포트에는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일본, 세네갈, 이란, 한국,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호주가 배정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덴마크처럼 랭킹이 높은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에 성공할 경우 포트 배정이 어떻게 될지 발표되진 않았지만 한국의 2번 포트 수성 가능성은 큽니다. 같은 포트팀과는 본선에서 한 조가 될 수 없기에 한국은 크로아티아와 모로코 등 강호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한국이 역대 월드컵 본선 조추첨에서 2번 포트에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 3번 포트에는 노르웨이, 파나마, 이집트, 알제리, 스코틀랜드, 파라과이,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속합니다. 또 요르단, 카보베드레, 가나, 퀴라소, 아이티, 뉴질랜드는 4번 포트에 묶입니다. 지금까지 11월 20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